현재. 그래서 저희는 건물이 한 채 있답니다. 아들이 속 한번 썩이지 않고 효도한 덕도 있고 남편이 근면성실한 부분도 있고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워낙 좋아해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요. 아유, 그러게. 그때 한참 부동산 투자 제안 왔을 때 넣었으면 좀 좋았으려고. 저희 남편이 영 제 의견을 안 따라줘서요. 어머, 왜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월세를 달에 500씩 따박따박 받고 있어요. 이 정도는 받아야 나중에 애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노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아유, 그럼요. 그럼 사돈께선 건물 같은 것도 없고 그러신 거예요? 예비 며느리한테 들으니 그래도 재산을 물려줄 테니 잘 관리하라고 하셨다길래. 그야 한 푼은 물려줘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해서요. 100만 원을 물려주든 100억을 물려주든 돈이란 게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큰 돈을 물려줘봤자 후세가 관리를 못하면 돈이 종이 쪼가리 되는 건 순식간이지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애들 미래가 있는데. 애들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면 노후 준비는 스스로 해야 하는 거고, 그러려면 뭐든 준비를 해두는 게 맞죠. 제 생각은 그래요. 저희도 애들한테 손 벌릴 생각 없답니다. 애들 잘 키워놨다고 덕 보면서 살 것도 아니고요. 저희 앞세대나 자식이 보험이라고 키웠지. 그것도 다 옛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사돈이랑 안사돈께서 얼마나 자산이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면요. 저는 나중에라도 제 아들이 번 돈 친정에는 안 갔음해요. 엄마, 여기서 무슨 그런 말을... 아니, 말이야 맞는 말이지. 내 자식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애만 곳에 갖다 주는 거, 그거 애미 된 입장으로서 아주 속상한 일이야. 반대로 내가 며느리 되래 엄마였어도 그랬을 거다. 기울어진 집이면 더더욱 그렇게 딱 선을 그어둬야 돼. 아, 걱정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지만 저희도 애들한테 용돈 받아서 노후 준비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주면 마다하진 않겠지만요. 고모든 돈 받아서 뭐 한다고. 그냥 저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저흰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니 너희도 무리해서 양가에 용돈 줄 생각은 안 해도 된단다. 근데 앞뒤가 좀 다른 것 같네요. 있는 재산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손을 벌리지도 않을 거면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시겠단 건지. 적어도 월세 받을 거 하나 정도는 마련해 두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말이 앞뒤가 맞죠? 아이, 당신 또 왜 그래? 말이야 맞잖아. 그럼 월세 하나 받을 것도 없는데 뭐 노후 준비를 얼마나 잘하려고 애들한테 손을 안 벌려? 지금 당장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언젠가 애들한테 용돈 받아야 되면 우리 아들이 번 돈도 고스란히 들어갈 거 아니야. 사부인, 제가 답답해서 그럽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무조건 애들한테 손 안 벌린다. 이건 그냥 하는 소리죠. 저희처럼 부동산이 있어서 월에 500씩은 따박따박 들어와야 저희도 그렇구나 하고 믿고 그러죠. 안 그럽니까? 아휴, 우리 아들 등골 빠질 생각에 가슴이 다 아프네요. 가슴이. 월세 500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건물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작은 상가 정도 아니겠습니까? 상가라뇨. 어머니 건물이죠. 그리고 뭐 상가는 건물 아닙니까? 듣다 보니 기분이 영 언짢네요. 그러는 사돈께선 건물이고 상가고 말할 거라도 갖고 계십니까? 나 참. 여보, 그만해요. 가만히 있어 봐요. 이런 얘기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월세 500이면 건물 주게도 깨지 못하는 작은 건물인데 더는 못 들어주겠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건물 한 채가 전부인 집안이라면 우리 딸 고생시킬 것 같아서 제가 이 결혼 못 시키겠네요. 뭐라고요? 작은 상가? 참 기가 막혀선. 그러는 사돈께선 그런 거라도 갖고 계시냐고요. 월에 500이 뭐야?
그러냐? 50이라도 나오는 뭐 건덕지라도 있습니까? 기가 막혀선 없는 집에서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고개 숙여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남의 집 재산 크기를 재고 있어요? 예, 사부인께서 먼저 재시는데 제가 못 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딸이 얘기 안 했나 봅니다. 저희도 달마다 월세 받으며 산다고. 그런 얘기 듣지도 못했고 워낙 겸손하고 검소하신 분이라 금전적인 얘기는 하지도 않으신다면서요? 뭐 있어야 얘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니? 전 정말 잘 모르겠어요. 사실 관심도 없고요. 저희 강남에 빌딩 갖고 있습니다. 30층이 넘어가는 빌딩이고 2채 갖고 있어요. 매달 500. 누구 코에 500을 가져다 붙이겠습니까? 한 층에 500씩 받고 있는데 지금 거기 시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어휴, 그게 말이나 된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 거짓말인지 아닌지 어디 내게 하시렵니까? 아유, 이게 다 무슨 서로 자식 자랑, 재산 자랑하려고 상견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앉아요, 앉아. 그래, 엄마. 엄마가 잘못했어. 일단 물 좀 마시고. 아니, 말도 안 돼. 가만히 있어봐. 어머머. 어이, 물을 다 쏟으셔서. 가만히 있자. 현아야, 가서 냅킨 좀 달래. 어. 여기요. 6개월 전. 이번에 연봉 협상 다시 했다더니 원하는 만큼 많이 올랐어. 행복해 보이네, 우리 딸. 정말? 그렇게 티 많이 나? 아니, 내가 생각한 것만큼 더 주진 않고 썩 많이 오른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래도 이 정도면 꽤 나쁘지 않다 싶어서 이대로만 가면 승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건 좋은 일이지. 덕분에 우리 집 앞에 택배도 안 쌓이는 날이 없단 점이 문제지. 뭘 그렇게 많이 산대? 아빠가 몰라서 그래. 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갑자기 그렇게 많아진다고? 원래도 월급 적게 받는 거 아니었잖아. 그러면서 뭘?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옷도 유행이 매년 바뀌어서 작년에 입었던 것들은 우겨서 입어도 그 앞에 것들은 입지도 못하고. 유행은 돌고 도는 법이야. 매번 그렇게 유행 따라가서 사재기 하다가 나중에 옷 줄라 그래. 그렇게 쓸데없이 돈 쓰고 다니지 말고 기부를 좀 하고 그래. 기부? 나 먹고 쓸 것도 부족한데 무슨 기부야. 다달이 나가는 적금 넣는 것도 아까워 죽겠어. 적금이 왜 아까워? 네가 넣어서 나중에 네가 탈 건데. 그래도 다달이 돈이 나가는 거잖아. 보험료며 적금이며 하다못해 통신비까지. 아, 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 내가 나중에 타서 쓰는 거든 이미 쓰고 있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든 그냥 다 아까워. 내가 쓰던 거 써야 하는 거 돈 내는 것도 아까운데 기부? 아빠도 참. 아빠가 누누이 말했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 법이라고. 네가 매번 한 해만 입고 버리려고 하는 옷들, 유행 지났다면서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하나 사지 못해서 혹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사야 되는 사람들도 많아.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니? 에이, 이런 거 쓰고 살려고 돈 버는 거지. 그러려고 다들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니야? 직장인 플렉스, 뭐 이런 말도 있잖아. 어른들의 플렉스라고. 막말로 내가 돈을 적게 버는 것도 아닌데 빚내고 사는 것도 아닌 걸로 왜 매번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야? 응? 네가 철이 안 들었으니까 매번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지. 달라서 아빠가 잔소리를 해. 어렸을 때부터 누누이 말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씀씀이가 해퍼서야. 적절하게 잘 소비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네. 요즘은 아빠, 신용카드도 한도에서 50% 이상 써야 신용점수가 올라가고 그래. 오히려 너무 안 쓰면 그러길래 한돌 그렇게 높게 잡아서 쓰면 돼. 집안 다 말아먹는 길이라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얘기 딴 길로 새지도 말고. 아빠가 뭐라 그랬어? 월급 올라가면 월급에 못해도 5% 이상은 기부해야 된다 했지? 5%라니. 그럼 대체 얼마야? 내가 저번에 못 산 옷을 하나 사도 되겠다.
그마저도 10%였는데 네가 아도 못 살겠다고 해서 아빠가 낮춰준 거 알아 몰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100만 원 버는 거에 5%면 5만 원인데 50만 원 벌면 25만 원이라고요. 그러다 내 적금이랑 똑같이 기부하게 생겼어. 기부하는 걸 왜 아까워하는지 모르겠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 거야. 다 같이 살아가는 사회잖아. 너 하나 잘 먹고 잘 산다고 될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어이구, 내 코가 석잔데. 나도 어렵게 일하고 어렵게 돈 벌어서 다 막말로. 넌 밥 굶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다 살 수 있기도 하고. 막말로 네가 사치 부리는 돈만 기부해도 월급의 절반은 기부하겠어. 아이, 내가 진짜 나한테만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는 기부 안 하는 사람이었으면 씨알도 안 먹혔을 텐데. 아빠가 너무 열심히 기부하니까 거의 뭐 애국자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기부한다. 남을 돕고 사는 거에서부터 행복을 느끼는 게 진정한 부자인 거야, 녀석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조기 교육을 시켰는데도 안 되네. 정 기부하는 게 너무 아깝고 싫으면 봉사활동이라도 좀 다니던가. 세상에. 차라리 돈을 쓰겠습니다. 주말마다 몸져 눕기 바쁜데 어디 가서 뭘 하란 거야? 뭘 몸져 누워. 퇴근하면 여기서 저녁 먹고 저기서 술 먹고 다니느라 바쁘더만. 주말에 남자친구 만나다 어쩐다 하면서 그냥 아빠 잔소리 너무 심해. 알았어.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가면 되잖아. 한 달에 한 번. 됐지? 아유, 저거 누굴 닮아서 그러는지. 몇 달 뒤. 와, 엄마. 하마터면 세상 하직할 뻔했네. 아빠, 이제 차 좀 바꿔야겠어. 아이, 좀 덜컹거렸네. 그럴 수도 있지, 이 녀석아. 아직 쓸만하구만, 왜? 방금 과속방지턱 넘을 때 애가 힘겹게 덜컹거리던 소리 못 들었어? 이 정도면 차가 죽여달라고 호소라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나 이 차종 도로에서 한 번도 못 봤어. 빈티지스럽고 좋지 뭐. 요즘 너네 세대 빈티지 잣더만. 이게 바로 빈티지지. 20년 된 차가 가장 빈티지스러운 거 아니야? 아빠, 이쯤 되면 빈티지가 아니라 고물이지. 쓸만한 걸 왜 고물이라 해. 용도를 잃을 정도로 오래된 것도 아니고 아직 사용할 수 있는데 새 거 사는 건 낭비야, 낭비. 아니, 우리 집 그렇게 가난해? 차 하나 못 바꿀 정도로? 이게 가난하고 부자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쓸 수 있는 물건을 바꾸는 건 낭비래도. 아빠가 경제교육할 때 뭐라 했어? 우리나라는 자본이 넘치는 나라가 아니라서 그렇게 함부로 물건 쓰고 버리면 안 된다고 했지. 또 잔소리 시작이네. 아니, 아빠. 이렇게 오래된 차를 끌고 다니면 난 걱정되지. 심지어 이렇게나 덜컹거리는데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래서 안전운전하고 있잖아. 요즘 보험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조금 덜컹거리는 것 뿐이지 기능엔 아무 이상도 없어. 이미 다친 다음에 보험 잘 돼 있는 게 다 무슨 소용이람. 에어컨도 막 덜덜거리면서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자율주행도 안 되고. 자꾸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건 그만큼 과부하가 걸릴 일도 많아지는 거야. 너 이 차 좀 급발진 걸리는 거 봤어? 세차돼서 들어가는 건 봤지. 급발진 걸릴 건덕지도 없겠어. 기계에 깔려 들어가서. 새 거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리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닌 거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그거야. 우리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도 아닌데 왜 만날 아껴 쓰고 그러냐니까. 찢어지게 가난하든 아니든 새로운 것만 추구하고 그러면 안 돼. 사람은 모쪼록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 재산에 대해선 왜 맨날 말 안 해주는 거야? 알고 보면 정말 대출이 이만큼 있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아빠 자존심에 막 말 안 해주고 있다구나. 얼씨구. 다른 건 몰라도 빚은 없으니까 걱정 마. 말해줘서 뭐해. 나중에 아빠 죽고 나면 다 알게 될 거야. 죽기 전에 말해주면 좀 좋냐고요. 아빠가 재산 많으면 네가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했을까? 아닐걸. 아마 너 아빠한테서 독립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야.
난 내 자식 캥거루족처럼 키울 생각 없는걸. 어, 뭐야, 그럼? 우리 사실은 엄청난 부자였던 거야? 드라마에서 보면 회장 아들이 사업 처음부터 배우려고 사원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네. 됐어. 아무튼 네가 걱정할 만큼 우리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너 하고 싶단 거 안 해준 적 없었어. 그게 다 이렇게 잘 아끼고 겸손하게 살아서 그런 거라니까. 하여튼. 알았어요. 나도 아껴서 잘 살면 되잖아. 근데 찬 진짜 걱정되니까 좀 바꿔. 생각 좀 해보고 다음 정기점검 때 이상이 있다 하면 그때 바꾸지 뭐. 아유, 고집불통이라니까 정말. 아빠한테 고집불통이 뭐야? 이 녀석이 기껏 출근길에 태워다 줬더니 아빠한테 고마울 줄은 모르고 아빠를 기사처럼 부려먹고 말이야. 도착했네. 늦었어. 출근길 데려다줘서 고마워. 조심해서 가, 아빠. 얼씨구 저거 나중에 데려갈 놈이 고생 꽤나 하겠구만. 며칠 후. 이제 슬슬 우리도 결혼 준비하는 건 어때? 서로 집안에 인사도 드리러 가고. 아무래도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현아 너만 괜찮으면 결혼 빨리 했으면 싶어서. 우리가 만난 지 1년 정도 넘었나? 결혼 준비하는데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러네. 오빠 나이가 좀 걸리긴 하니까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우리 엄마가 좀 옛날 사람이라 이거저거 많이 물어볼 수도 있는데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근데 우리 아빠가 생각보다 바쁜 사람에 약간 소위 말하는 꼰대 같은 성향이라서 아마 미리 만나자고 하면 싫어할 수도 있어. 오빠만 괜찮으면 일단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 먼저 드리고 상견례 날짜 잡고 아빠한테 말씀드려도 될까? 나야 상관없는데 그래도 괜찮겠어? 오히려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결혼 생각도 없이 그저 남자친구인 사람 소개해준다면 싫어할 것 같으셔서 그래. 그냥 차라리 결혼할 생각 있고 상견례 날짜도 잡았다고 격식 갖추고 말씀드리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서. 그럼 그렇게 하자. 날짜는 언제가 편해? 내가 현아 네 시간에 맞출게. 아니야, 내가 오빠 시간에 맞출게. 오빠가 영업직이라서 현장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더 들쑥날쑥이니까 내가 맞추는 게 맞지. 본사 경영팀 일 많은 거 누가 몰라. 앉아서 컴퓨터만 하는 게 얼마나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픈 일인데. 야근 없는 날로 말해주면 내가 맞출게. 아유, 다들 할 일 없이 모니터만 보고 키보드만 두들기는 줄 아는데 오빠가 그렇게 알아주니까 너무 고맙다. 그럼 혹시 이날 괜찮아? 당연히 괜찮지. 탄력적이게 스케줄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영업직 장점이지. 그럼 그날 같이 집에 가자. 내가 데리러 갈게. 고마워. 보름 뒤. 그래요. 아들한테 얘긴 많이 들었어요.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랑 같은 회사에서 일한다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여자친구 김현아라고 합니다. 저는 본사 경영팀에서 일하고 있고 여기 명함입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야무지게 일을 참 잘하는 아가씨라고? 우리가 먼저 도착했으니까 커피 먼저 하고 있죠. 갑자기 막판에 고객이었다고 일이 좀 늦게 끝날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차피 소개시켜주려고 한 자리니까. 아들이 있든 없든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면 된 거죠. 그래서 같은 회사 본사 소속이면 연봉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 아들이랑 비슷한가? 아님 좀 더? 제가 연차수가 좀 낮아서 연봉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영업팀은 인센티브가 많이 붙는 곳이라 실수령액은 제가 좀 낮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 아들 월급이 어디 가서 빠지는 금액도 아니고 웬만한 대기업 과장급 월급 그 이상은 받아오는 것 같으니까요. 의사 부럽지 않다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참 잘하고 애가 참 착하고 그랬어요. 우리 집도 뭐 어려운 집이 아니라 하고 싶다던 공부 지켜주고 잘 뒷받쳐줘서 애가 잘 큰 것도 한몫하겠지만요. 네. 그렇게 귀하게 잘 키운 아들이라 어줍지 않은 집구석에 장가 보내는 것도 싫고 집보다 없는 여자
지보다 못 배운 여자한테 장가 보내는 건 더 마뜩찮았는데 다행이에요. 그래도 나 닮아서 애가 보는 눈은 있어갖고. 같은 직장의 본사 소속이라고 하길래 제 급수에 맞는 여자를 잘 골랐나 싶더라고요. 한시름 났어요. 아, 네. 좋게 봐주셨다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집 재산은 어느 정도 있어요? 우리 쪽에서 집 하나 해가면 그쪽에서 혼수는 얼마나 해줄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서울에서 집 하나 구하려면 그것도 꽤 무리해야 되는 거라 이왕이면 혼수 좀 적게 하고 친정에서 못해줬음 하거든요. 아, 제가 저희 집 재산은 잘 몰라서요. 결혼 얘기가 오고 가는데 그 정도도 모른다고요? 저희 부모님이랑 저랑 그런 얘기 나누지 않아서요. 아직 결혼 준비하는 것도 잘 모르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조만간 인사드리러 가려고요. 아유, 똑똑한 줄 알았는데 답답한 아가씨네.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급수 안 맞는 집이랑 결혼을 시키겠어요? 내 말은 아가씨가 좋은 아가씨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안심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저희 집 재산이 많으면 제가 좋은 집 아가씨가 되는 건가요? 재산 없는 집보단 좋은 집 아가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뻔한 질문이네요.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쪽 집에 인사를 가든 뭐라든 해서 뭐라도 좀 알아와야 서로 얘기가 오고 가죠. 그건 나중에 부모님들께서 상견례 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게 아니라면요. 아가씨, 결혼이 애들 장난인 줄 알아요? 서로 좋고 얘가 마음에 들면 마누라 삼고 며느리로 들이게? 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생활 환경이 어느 정도 비슷한지는 알아야죠. 그래야 고정관념도 생활도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상류층이 왜 상류층이랑만 결혼하는지 알아요? 네? 그야 서로 급수가 맞아서? 그것도 물론 맞는데 서로 노는 물이 같은 거예요. 노는 물이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지방대 나온 애들이랑 인서울한 애들이랑 노는 물 다르듯이 집안 형편에 따라서도 다르죠.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쌀밥 먹을 형편도 안 되는데 잡곡밥 섞어서 먹는 집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내 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도 잘 알겠고요. 근데 저도 저희 집 재산을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뭐 유복하게 지낸 것 같긴 한데 그건 까봐야 아는 거니까요. 서로 입장 차이, 생각 차이가 나면 결혼 생활을 오래 못해요. 내 말 뜻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날 밤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야? 난 솔직히 우리 집 재산이 그렇게 큰 문제인진 모르겠는데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가정 환경이라는 게 서로 다르면 걱정하실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썩 기분이 좋은 건 아니라서 아무리 그래도 나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야?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거짓말한단 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대체 그날은 왜 그랬나 했지. 모르겠어. 상견례까지 가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엄마가 당신 기분 상하게 했다면 그건 정말 미안해. 근데 그런 뜻으로 한 말은 분명 아닐 거야. 그냥 엄마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노파심해. 어머님 뜻 모르는 건 아닌데 그냥 좀 그럴 뿐이지. 무슨 소린진 충분히 알아들었어. 나도 고민은 좀 해봐야겠다. 난 당신 친정에 돈이 얼마나 있고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 재력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지? 알지. 그런 거 보고 우리가 만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 내 맘만 알아주면 돼. 나도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볼게. 며칠 뒤.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서 연락했어요. 잠깐 시간 괜찮죠? 네. 내가 그날 그렇게 말한 거는 그쪽 집안 재산 알아오라 뭐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어요. 아가씨가 워낙 똑똑해서 내 말은 잘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했는데 뭔가 오해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저는 물론 어머님께서 가정 환경이 다르면 서로 충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100번, 1000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희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 반대까지는 아니고 내 아들이 죽고 못 산다는데 내가 어떻게 반대라고 써요. 지금도 나한테 뭘 하는 줄 알아요? 아가씨한테 그날 무슨 말을 한 거냐고, 이러다가 결혼 무산되면 책임질 거냐고 얼마나 성하던지. 아, 그럼 반대를 하시는 건 아니신 건가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가씨 직업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안정적이고 연봉도 나쁘지 않고 곱고 바르게 잘 자란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도 다 집안이 받쳐줘서 그러겠거니 싶기도 한데 아예 모른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엄마 맘이라서 그래요.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싫다 좋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노파심 때문에 그러는 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난 우리 아들 엄마니까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달라고요. 아가씨가 싫다, 결혼 반대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아가씨인 줄은 나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고요. 싹싹하면서도 묵묵히 자기 할 도리 잘하는 아이라 한 번도 집안에서 큰 소리 낸 적이 없었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 보고 많이 놀랐네요. 본의 아니게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렇게 아들이 좋아한다면 어쩌겠어요. 좀 그렇더라도 잘 살길 바라야죠 뭐. 부모들이 다 그래요. 저도 저희 집 사정을 잘 몰라서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정말 배골면서 살아본 적 없고 원하는 거 못하면서 살아본 적은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 든든히 밀어주시는 분들이시고요. 그래요? 빚 한 번 져본 적 없다고 최근에 아빠랑 얘기 나눴어요. 물건을 원래 아껴 쓰시고 겸손하신 분이라 저랑 금전적인 얘기를 나눠본 적은 거의 없지만 빚은 없으니 주거든 물려주는 재산 잘 관리나 하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셨거든요. 빚 하나 없다니 그건 좀 다행이네요. 집에 재산이 있는 건 감사한 일이고 아예 없는 건 몰라도 빚까지 있는 건 곤란하거든요. 그럼 서로 살아가는데 아무래도 너무 힘드니까. 집도 구해야 되면 대출 껴야 되는데 그것도 다 빚이잖아요. 네, 맞죠. 저희 둘 다 연봉이 나쁘지 않으니 금전적인 문제로 결혼을 고려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부담스럽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요 뭐. 그래도 아버지가 모아두신 돈이 좀 있으신가 봐요. 죽어도 남은 재산이나 관리 잘하라고 하시는 거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원체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셔서. 일단 알겠어요. 그리고 아가씨 사정 얘긴 들었어요. 상견례 날짜 먼저 잡고 양가 부모님 모시고 싶다 했다면서요? 네, 그렇게 확실히 결정하고 남자친구 정식으로 소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해요. 그럼 상견례 날짜 우리가 괜찮은 거 며칠씩 알려줄 테니까 한번 맞춰봐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상견례 때 만나요. 다시 현재로부터 조금 전. 아유, 안녕하세요, 사돈. 어서 오세요. 제가 좀 늦었죠? 별 말씀을요. 얼른 앉으시죠. 메뉴는 저희가 미리 골라뒀습니다. 제가 좀 더 빨리 움직이자고 했잖아요. 글쎄, 늦어서 면목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러실 수도 있죠. 그건 그렇고 여기 한정식이 참 잘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만 빼면 음식도 정갈하고 깔끔하니 아주 괜찮답니다. 그럼요. 한정식이 가장 무난하고 좋죠. 저희 아들이 처음 월급을 타서 여길 데려왔는데 어찌나 고급스러웠던지. 한정식 집이라 해서 집에서 먹는 밥일 줄 알았는데 정말 곱고 이쁜 반찬들이 한아름 나오더라고요. 다만 가격이 좀 있어서. 저희 아들이 그렇게 효자더랍니다. 인사 왔을 때 보니 아주 듬직하고 좋은 아드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싹싹한 모습에 저희도 한시름 놓고 따라이 시집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싹싹하고 좋은 아들이죠.
부모한테 손 벌리지 않겠다며 어찌나 공부를 열심히 하던지요. 저희 집도 물론 든든히 뒷받쳐줄 여력이 돼서 그런 거겠지만 엄마 바람을 참 잘 따라와줬어요. 학교에서 매번 상도 받아오고. 그때부터 잘 될 줄 알았는데 효자도 이런 효자가 없죠. 월급 받는 날부터 따박따박 용돈도 주고요. 아유, 부럽네요. 저희 딸은 철이 없어서 그런지 용돈은 고사하고 저한테서 용돈 달라고 말이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 엄마. 딸애들은 다 그런가 봐요. 저희 아들은 생전 한번 용돈 달란 소리를 안 했어요. 집이 불우하거나 가난한 것도 아닌데 장난감 같은 건 한철이라면서 어찌나 어른스럽던지. 아, 애가 다 누굴 닮아서 그래. 엄마, 그만해요. 쑥스럽게 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뭐, 내가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어렵다던 대기업 잘 들어가서 이렇게 건장하게 잘 키운 게 뭐 어때서? 아유, 그만해요, 그만해. 여기 자식 자랑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만큼 잘난 자식이니까 이렇게 고운 며느리 데려왔겠지. 안 그럽니까? 아하하, 예. 저희 철딱선이 없는 딸을 이쁘게 봐주셨다면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요. 응석쟁인 줄만 알았는데 결혼한다니까 괜히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아들놈 장가 보내는 아빠인 제 마음도 이런데 귀한 딸내미 보내시는 사돈 마음은 오죽하시겠어요? 자, 식사하시면서 천천히 못다한 얘기 하죠. 현재. 어휴, 이게 다 무슨 난리래. 너 왜 그런 걸 말을 안 해서 상견례에서 이사다를 만들어? 아니, 이게 왜 다 내 잘못이야? 엄마랑 아빠가 나한테 그런 소리 한 적이나 있어? 맨날 나한텐 그런 거 말 안 해주고. 왜 말은 안 해줘? 엄마가 맨날 세무사랑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건데 네가 관심이 없었던 거겠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아빠한테 재산 얼마나 있냐고 하니까 빚 없다고만 했어. 너희 아빠 성격에 퍽이나 그걸 미주알고주알 빌딩이 한 채네 두 채네 다 말했겠다. 그리고 너 아빠가 맨날 일 설렁설렁 다니면서 너 뒷바라지를 어떻게 했군니? 나야 그냥 아빠가 잘 나가는 회사 잘 다니나 보다 했지. 어머, 어쩜 이렇게 지 아빠한테 무심할 수가 있는지. 아, 몰라. 여보, 이제 진정이 좀 됐어? 아유, 아내가 기가 막혀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예? 그건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꼴랑 작은 상가, 그걸 건물이라고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작은 건물로 저희한테 이런 대우를 하시다니 저희 쪽이 더 기가 막히고 고가 막히는군요. 아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희가 뭐 갖고 있다니까 괜히 지기 싫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못 믿으시겠으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분 뒤. 아유, 사장님. 어쩐 일로 이 시간에 연락을 다 주셨어요? 그래. 잘 지냈고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우리 건물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좀 드렸어요. 저번에 세금 관련해선 자료를 전부 드린 걸로 아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지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빌딩 월세가 얼마나 나오나 싶어서요. 에? 사장님도 참 어느 빌딩 월세가 궁금하셔요? 빌딩에 새 들어 사는 데가 워낙 많아서 헷갈리시죠? 예, 뭐 강남에 갖고 있는 그 건물이요. 사거리에 위치한 건물 두 채 전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채당 월세 얼마나 나오는지, 시가는 또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봐줘요. 아유, 알아보긴요. 워낙 큰 손이셔서 제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사거리에 있는 23층짜리 빌딩은 1억 5천 정도 나옵니다. 이게 한 층에 거의 500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쪽에 있는 빌딩은 14층짜리인데 이 빌딩의 크기는 좀 작아 보여도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모두 병원이기도 하고 위치가 노른자 마냥 알짜배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제가 나름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는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1층은 완전 로얄층이라 그 층에서만 3천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10층부터는 사장님께서 청년들 위해서 임대 좀 싸게 해달라 하셔서 시가를 거의 절반으로 받고 있어서 그래도 이 빌딩만으로도 1억 정도 나오네요.
두 개 합치면 2억 5천 좀 넘습니다. 예, 세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두 건물 시가를 문의 주셨는데 아이 이거 시가를 어떻게 따져야 될지 감도 안 잡히네요. 애초에 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변 건물이나 빌딩들 팔 생각들이 없으셔서 이 알짜배기 땅에 건물을 누가 팔겠습니까? 그래도 파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가격이 마음에 든다면 말이죠. 대한민국 뜰 사람 아니면 아마 안 파실 겁니다. 두는 게 돈인데요. 돈 들어오는 소리가 저절로 들리는데. 아무튼 시가로 따지면 몇백억 하죠. 그냥 부르는 게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거나 필요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사장님. 잠시 후.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으니 다 들으셨을 거고 이래도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랍니까? 세상에, 말도 안 돼. 로얄 층이 3천, 달에 2억 5천이라고? 저희 애가 말하지 않았나 봐요. 그거 말고도 집도 있어서. 아유, 당신 얼른 사과드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 했잖아. 아니,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물 좀 더 드셔요.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사돈, 제가 경황이 없어서 실례를 범한 것 같네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고 제가 잘못 본 모양입니다. 잘못 본 게 무엇 있겠습니까? 아니, 그겠죠. 원래 그렇게 보았던 거겠죠. 사돈들 집이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는지 재고 따지고 자식 자랑에 재산 자랑하시면서 기죽이시고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애들이 주는 용돈 받으면서 노후 준비할 생각 없다고요. 아유, 아무렴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렇게 말했으면 어련히 그렇게 할까? 부동산 하나 없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뭘 믿냐고 하시는데. 허허, 제가 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아내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선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 사돈께서도 부디 노여움푸시고. 사돈께서 사과하실 부분 아닙니다. 이건 사부인께서 잘못하신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전 이번 일로 크게 실망을 했고 이런 집에 제 딸을 시집 보냈다간 평생 고생할 것 같아 무서운 맘에 도저히 시집 보낼 수 없겠습니다. 예? 아까 사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모 맘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인데 이런 집안에 애를 보내서 어떡하겠습니까? 10월든지 뭔지 평생 시집살이만 할 게 눈에 훤하고 걱정스러운데요. 아유, 제가 못 볼 걸 보여드린 건 맞지만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사돈. 그거야 모를 일이죠. 뭐라도 증거를 내놓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미 못 보일 꼴은 다 보여놓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뭘 믿겠습니까? 아유, 참. 그럼 그렇게 알고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죠. 그만 갑시다, 여보. 현아, 너도 일어나고. 아이, 잠시만요, 사돈. 이렇게 정말 가신다고요? 더 하실 말씀이 남으셨습니까?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보고 제 행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들과의 결혼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세요. 예? 반대로 제가 그 입장이었으면 사부인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는 아까 사부인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돌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반대로 사부인께서 제 입장이셨다면 그대로 문을 박차고 나서셨겠지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부모 마음이란 게 다 같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뒤. 우리 정말 이대로 헤어지는 거야? 어른들끼리 싸움이지. 우리 둘이 잘 안 맞거나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건 그런데 그냥 정 떨어졌어. 이 결혼은 정말 아닌 것 같아. 정이 떨어졌다니? 내가 전에 어머님한테 비슷한 얘기 들었을 때 당신 나한테 뭐라고 했어? 어머님 그런 성향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상견례 가니까 그보다 더한 성향이시더라? 그건 엄마도 엄마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암튼
나한텐 그저 부모로서 자식 입장이 걱정되는 거라고 해놓고선 실상 재산 싸움 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 자체가 난 싫었어.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머님 편 드는 당신도 정말 그래 그것도 정 떨어졌고 아이 그건 내가 엄마 편을 든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인 건 알겠는데 사실 그 엄마의 그 아들인가 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어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당신 정말 좋아했던 거 맞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이제 그런 감정도 전부 사라졌고 그냥 그런 곳을 시댁이라도 들락거려야 되는 것도 싫고 결국 우리가 결혼 성공하게 되면 어머님은 우리 집 재력 보고 결혼 허락하시는 거밖에 더 돼? 나 그런 거 정말 싫어. 아, 그래도 엄마가 당신 자체가 마음에 드는 거라고 했잖아. 말은 똑바로 하자. 내 직업이랑 내 성품은 마음에 드는데 우리 집 재력을 몰라서 찜찜하다고 하셨잖아. 근데 이제 재력을 아셨으니 완전 합격이시겠지. 난 그게 더 불편하고 싫은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현아야,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어? 2번, 3번 생각할 것도 없어. 난 그냥 이 결혼 안 할래. 내 집안 말고 정말 날 봐주는 남편 시댁 만나고 싶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는 도중이었어요. 결혼 날짜를 잡기도 전에 상견례에서 난리가 나는 통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신모가 절 연봉 때문에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게 정말일 줄도 몰랐고요. 남자친구가 아니라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죠. 정말 부모가 생각하는 그런 노파심인가 보다 했다가 상견례장에서 만나보니 영 아니더라고요. 건물과 자식 자랑에 환멸감을 느껴갈 때쯤 저희 아빠가 상견례장에서 시모가 했던 레파토리를 똑같이 따라하시면서 한 방 먹여줬을 땐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이 꼴까지 보니까 남편이고 뭐고 정 떨어져서 당장 파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파혼 선언을 했습니다. 울며 불며 매달리고 붙잡던데 이미 떠난 버스예요, 전. 지금은 해외팀으로 옮겨서 미국에서 한국 본사를 왕래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저와의 파혼 이유가 암암리에 회사에 퍼져서 그런지 남자친구가 최근에 퇴사한 것 같더라고요. 전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잘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뭐 전혀 안 궁금하지만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